랭크 15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사적 용법은 투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경중,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어느 게 중요하다 순서를 따지기에 모호하지만 부사적 용법이 이 투 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사적 용법은 뜻이 많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투 부정사 용법 중에서 제일 내용도 다양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도 제일 공부할 게 많아요. 자, 먼저 부사적 용법에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뭘까요? 의미가 투 부정사의 가장 대표적인 뜻. 그렇죠.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이 우리가 흔히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실제로 우리가 서술용법에서도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to 앞에다가 in order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in order to 동사원형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뭐 so as to 동사원형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절로 바꾸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so that 그리고 주어 보통 여기에 조동사 may를 많이 쓰죠. 꼭 may가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may가 많이 나옵니다. may 동사원형 so that may 뭐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so 대신에 여기에 in order to에 나와 있는 요 in order도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hat 그 다음에 주어 may 동사원형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앞에 거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that 주어 may 동사원형 이렇게 듣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요거예요. so that may so that 주어 may 동사원형. 그런데 요거하고 여러분들 so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요거 나오는 거하고 형태가 약간 비슷하다 그지? 그래서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요거는 소대시 수로가 붙어 있고 요거는 뭐죠? 소대시 어떻게 돼 있어? 떨어져 있지? 어쨌든 요거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이 목적의 뜻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목적의 뜻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뜻이 뭐죠? 알아요? 그렇지. 우리가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오죠. 꼭 형용사만 쓰는 건 아닌데 형용사가 제일 많이 씁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나 뭐 부사나 때로는 동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to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형부동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 자체가 뭐다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을 때 이 to 부정사의 뜻이 뭐다고?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그지? 감정은 원인 없이는 일어나진 않죠. 원인 없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동물은 한번 하지. 아무런 원인이 없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가 미쳤다 이라죠. 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래요. 매일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화가 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서 기죽기죽 웃고 이래요. 살짝 간 거죠.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살짝 맛이 간 게 아니면 대부분 감정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원인이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석은 뭐뭐 했어. 뭐뭐 하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뜻이 또 어떤 게 있죠? 판단의 그렇지. 근거. 자, 투 부정사가 어떤 사실의 뭐라고?
근거가 될 때, 이건 어떨 때냐면, 이 첫째, 그 문장의 동사가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 must, 무슨 뜻이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이런 판단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의 동사가 나왔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 to 부정사 그 동사를 뜻을 수식할 때 이때 to 부정사가 바로 뭐지? 판단의 근거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것을 들어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는 게 틀림없거나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어떤 이 감탄문이 나올 때, 감탄문 알죠? How beautiful you are 뭐 이런 식으로 감탄문이 등장하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도 그때 to 부정사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 판단의 근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감탄을 하는 것도 그 말을 한 사람의 자기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궁극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어떤 사실에 대한 뭐죠 이게? 응? 그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때 to 부정사를 그 판단의 근거라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결과. 이 결과의 의미일 때는 앞에 동사가 별 특징이 없어요. 크게 별 특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보고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형태와 모양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1번, 2번, 3번처럼 어떤 특징을 딱 지우기가 조금 애매해요. 알겠어? 뭐 흔히 뭐 요때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뭐 무의지 동사다. 무의지가 뭐고? 그래.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말들. 자, 아주 그냥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He lived to be a great man 이랍시다. great man 이랍시다. 자, 이걸 우리가 해석을 만약에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는 살았다. 사는 목적이 뭐였다고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럴 때 live라는 동사는 의지가 있는 동사가 의지가 없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의지가 있는 동사제.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니까 자기 어떤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해석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는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자연스럽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뒤에 게 자연스럽죠.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난 매일매일 위대한 인간이 될 거야. 근데 하루 위대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사는 사람 뭐 잘 없잖아.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자는 게 보통 자연스럽죠.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결과의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장을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지?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정사가 부사적 의미일 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 뒤쪽에 가서 요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뜻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뭐라고? 일단 출발점은 목적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뜻을로 일단 문맥을 이해를 해보고 뭔가 말이 안 맞잖아, 그제?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뜻을 대입을 해서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밑줄 치는 어법 부분이 어법상 뭐를 뭐저거 해놨는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설명 포인트를 보고 그냥 바로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니까 목적의 뜻, 그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요때 요거는 이 only to라는 이 구문 자체를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only to. 그러니까 여기 3번 예문처럼 Andy tried hard to solve the puzzle 이랬어요. 앤디는 문제를 풀려고 퀴즈를 풀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이랬어요. 그럼 열심히 애를 썼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노? 풀어야 되잖아, 그지? 풀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ly to. 하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풀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only 자체가 only to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석상으로 의미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보통 앞에 쉼표가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쉼표가 꼭 찍으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only to 나오면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나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to 용법.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원형.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다는 이야기는 결국 뭔 말이지? 그만큼 자주 쓰고 많이 쓴다는 거죠. 또 다시 이야기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더 확실하게 알아놔야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조금만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고 가면, 자, 이때 to 부정사가 결국은 여기에 to를 요 to 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뭐뭐 하기에는 지나치게 뭐뭐 하다 이 말이죠. 뭐뭐 하기에는 지나치게 뭐뭐 하다, 너무 뭐뭐 하다 이 말이다, 그제? 결국은 이거를 할 수가 있다 말이가 없다 말이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문장을 전환시킨다고 배웠지? so,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can not, 시제에 따라서 혹은 뭐지? could not 이렇게 된다고 배웠다, 그지?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시제를 주의하고, 두 번째 여기에 주어,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맞추는 게,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술형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o 용법이 때로는, 자, 이 문장 잠깐 한번 보세요. 자, she is too easy to cry. 일단 easy는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다른 걸 바꿀게요. She is too ready. ready가 뭔 뜻이지? 준비된. to cry 이라는 문장이 더 칩시다. 분명히 방금 했던 to 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잘 봐. 그녀는 너무 준비가 잘 되어서 울 수가 없다. 이래 되죠. 뭔가 앞뒤 말이 맞죠?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죠? 이때는 to 용법을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뭔 말이야, 이게? 이때 to는 지나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very.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거라고 보면 돼? 강조하는 의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냥 very가 아니고 뭐고 슈퍼 베리. 알죠? 슈퍼 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녀는 너무 잘 운다 이런 뜻이에요. 울보다 이 말입니다. 뻑하면 운다 이런 뜻이에요. 뻑하면. 이 쌤 그 학원에 그런 애가 한 명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학원에. 그래서 오늘 숙제 했나고 막 울어요. 뭐 조금만 뭐 하면 울어버려. 그 이제 니 왜 그리 잘 우느냐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냥 눈물이 난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나 처음에 내가 좀 당황했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 거 싶어서. 숙제했나 하니까 막 쭉쭉 우는데 내가 혹시 그날 뭐 옷을 잘못 입었나 싶고. 그게 아니더라고. 자, 요거와 어떻게 보면 뭐죠? 반대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말이다. 그지?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건 뭐죠? 그렇지.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뭐가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뭐하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enough가
반드시 뒤에 나와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 enough to. 뭐뭐 할 만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 이렇게 해석되죠. 그지? 이것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절로 문장을 전환을 시키면은 위에 거와 약간 비슷하죠. 어떻게 하죠? so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that 주어. 아까 위에 거는 can not이었지만 여기서는 뭐죠? can이겠죠. can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겠죠. 물론 시제에 따라서 과거 시제를 쓸 수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주어, 의미상 주어 일치시키는 거하고 시제 일치시키는 거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문장을 전환할 때. 됐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테스트 문제를 볼게요. 자, 먼저 keep your hair clean away from your furry. Stop additional dirt and oil from touching your sk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자리가 동사살인지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 봅시다. 제일 앞에 이게 뭐가 보입니까? keep이라는 동사 원형이 보인다. 그지? 이런 뭐고? 명령문이지? 명령문입니다. 머리카락을 clean away from your furry. 여기에 clean away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또 clean away 이건 또 뭐죠? 이것도 틀린 거 아이가 이게 또 책도 이게 틀릴 일 없을 텐데. 이게 또 약간 좀 이상한 책에 있는 그대로인데. 저기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는데 여기 행동사로 쓰이면 뭐지? 자, 됐다. 요건 빼고 합시다. 자, 1번 봅니다. 틀린 부분만 체크할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stop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앞에 이미 명령문으로서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지?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뭘로? to 부정사나 ing나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냥 이론적으로는 to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ing를 붙여서 뭐 스타핑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겠죠. 이 구별을 어떻게 한다 했지 이럴 때 그냥 해석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으로. 만약에 ing로 바꾸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사 구문이 될 확률이 크죠. 뭐뭐를 하면서 이런 분사 구문이 될 확률이 큰데 to 부정사를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은 뜻이 뭐가 제일 많다 했지? 목적의 뜻이 제일 많다 했죠. 그래서 항상 이 해석부터 먼저 해보세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기는 딱 해보니까 해석이 이렇게 되죠.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먼지와 오일, 기름기를 stop from입니다. stop from ing 뜻이 뭐였더라? stop from ing. stop from ing. 뭐뭐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입니다. 못하게 하다. 어쨌든 여기는 to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인 먼지와 기름이 당신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지?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역시 여기에 worked라는 동사, 과거형 동사가 있고 그럼 이 자리는 동사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지? 그러면 to 부정사나 현재 분사로 바꿔야 되는데 앞에 only가 딱 있는 거 보니까 해석적으로 to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only가 딱 들어가면 only to가 들어가면 뜻이 뭐가 된다 했지? 그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나라는 뜻이 된다 했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only를 딱 보고 to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문맥을 해석을 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서방가들이 불을 끌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그러나 그지? 건물이 내리앉는 것을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blaze는 굉장히 강한 불꽃을 말하는 거다. 알았죠? 굉장히 강한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도 보면 얼른 보면 1번에 있는 keep과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 앞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으니까 명령문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뒤에 보니까 cook burgers 여기에 동사가 또 나와 있다. 그지? 그러면 밑줄이 제일 앞에 쳐져 있으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명령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동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ing를 붙이면 분사구문,
to를 붙이면 to 부정사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버거를 요리하라 이랬습니다. 버거를 요리하라. 버거를 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지? 위험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위험? 오염된 고기를 먹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버거를 요리를 하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액접이 깨끗하게 마르고, 그지? 접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나도 trace pink 단 하나의 뭐고 핑크빛. 여러분들 그 육고기에 보면 핑크빛이 났죠? 단 하나의 핑크빛도 안쪽에 남지 않을 때까지 버거를 요리하다. 바삭 구워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목적어 여기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to reduce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볼게요. People were very disappointed. 여기 뭡니까? 사람의 감정이 나오네. 감정이 나오고 to hear 이랬어요. 별다른 게 아니면 틀린 게 없지, 그지? 이건 틀린 게 없습니다. 뭐뭐를 하여. 그에 관한 소문, 1년에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다. 감정의 문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My brother was enough thoughtful. 자, 뒤에 to에는 밑줄이 없고 여기에만 밑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enough의 용법을 묻는 거죠.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그 수식하는 말의 앞에 써야 되지만 형용사나 부사를 만약에 꾸미게 되면은 반드시 뒤쪽에 써야 됩니다. 그제? 따라서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맞습니까? thoughtful은 사려 깊은 이런 뜻이죠. 사려가 깊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용돈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나눌 만큼 마음이 깊은 아이였다 이 말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테스트 영작이네. 너희들이 다. 자, 테스트 계속 해봅시다. 훌륭한 연사들은 청중을 호의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몸짓 언어를 종종 사용한다는데 영작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하고 빠진 말이 먼저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가 빠졌지? 연사들이 종종 몸짓 언어를 사용한다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빠졌다. 그지? 뭐뭐 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하면 돼? to, 그렇지. persuade. 자, 호의적으로 설득하는 거지. 누구를 설득하는 거지? 청중을. 여기서 청중이 누구지? 어딨노? 요거지?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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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호의적으로 이 말이니까 호의적으로 in a friendly way 이렇게 된다, 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이다. 뭐야 이거? 여기 보면 in 형용사 way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지?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in 형용사 way 여기 나올 때 여러분들 실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 자체 way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형용사를 부사적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이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때 way 대신에 뭐 manner, in 형용사 manner, 뭐 in 형용사 fashion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중에서 in 형용사 way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뭐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이 way를 어떤 사람 해석을 할 때 이 way를 뭐 길을 뭐 이렇게 방법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형용사가 부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in a friendly way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 부분만 집중해서 그지? 호의적으로 친근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다. 시리우스는 맨눈으로 관찰될 만큼 충분히 밝다 이랬어요. 여기는 이제 시리우스는 뭐뭐다라는 말. 이거 빼고는 이제 싹 다 적어야 되네, 그지?
밝다를 제일 먼저 적으면 되겠네요. 밝다가 뭐죠? bright. 근데 뭐 할 만큼 충분히 밝다니까 뭐지? enough. 그렇죠. enough. to. 그 다음에 볼 만큼. 시리우스 입장에서는 보여짐을 당하는 입장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뭐지? 그렇죠. be seen. 수동의 의미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to be seen. 그런데 어떻게 본다 했지? 응? 그래서 맨눈으로. 맨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여기에 with라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with, 그 다음에 eye는 eye인데 어떤 eye? 여기 있노? naked죠. 아무것도 서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naked. 아무것도 서지 않은 눈으로 볼 만큼 충분히 밝다 이런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냥 맨눈으로 봐도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리들은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딱 보니까 뭐 하기에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 보니까 투 용법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dangerous. 자, 그 다음에 혼자 귀가하기에, 자, to, 혼자 귀가한다는 말하고 여기 뭐고 여기 동사를 work home이라고 적어놨죠, 그지? to work home 이랬어요. work home, 그 다음에 혼자서니까 언론 이러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게 있지? 뭐가 빠졌노? 그렇죠. 의미상 주어가 빠졌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별도로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앞에 for 의미상 주어를 적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아이들이니까 children.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쫙 보세요. 빠진 게 뭐가 있는가? 안 쓴 거. 요 앞에 보니까 on이라는 게 있네. 그지? on. 여기서 on은 계속, 줄곧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여기다 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 on은 뜻이 뭐다고? 계속, 줄곧 이런 뜻입니다. 계속, 줄곧, 쭉 이렇게. 근데 이 말 자체에는 이 말을 살리는 말이 우리말에 해석이 안 나와 있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은 뭐죠? to 용법을 쓰는 게 본질이지. 그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별도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본질인데 이런 부사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뭐 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나는 그렇게 재능 있는 가수를 언니로 둔 것이 자랑스럽다. 이건 이제 완전 통문장이네. 자, 그냥 제일 처음에 이제 내가 자랑스러운 거지. 자랑스러웠다니까 뭐죠? I was proud. 그 다음에 proud는 사람의 감정이죠. 이거 안경을 내가 벗어놓고 안 다시 하셨네. 뭘 하게 되어서 자랑스러운 거였지? 뭐 하게 되어 자랑스러워. 감정의 형용사 나오고 투부정사 선택했으니까. to have. 자, 어떤 언니라 했죠? 그렇게 재능 있는 언니라 했어요. 그렇게 재능 있는 such 뭐 이렇게 나오니까 such a talented. 그 다음에 가수라죠. 가수, singer. 그렇게 재능 있는 가수를 뭘로 뒀다고? 언니로 뒀다 했죠. 그러니까 as a sister 이렇게. 요때 as의 뜻은 뭐죠? 뭐뭐로서. 이런 말을 우리 국어에서는 자격격 조사를 하죠. 자격격 조사를 하죠. 그래서 언니로서 그렇게 재능 있는 가수로 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3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조건 정작이죠.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네 여기에? 반드시 한 단어를 꼭 추가를 하라 해놨어요. 반드시 단어 하나를 꼭 추가를 해래요. 뭔 또 귀신 신나라 까무소리인지 봅시다. 빠진 게 뭔지를 잘 봐야죠. at night, 밤에 많은 동물들이 빛을 사용한다. 달에서 나온 달과 그 다음에 별들로부터 나오는 빛을 사용한다 했어요. 빠진 말이 뭐지?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지. 뭐 하기 위하여네. 자, 찾는다. to find. 자, 옳은 방향이니까 뭐죠? 그래. the right. 그 다음에 direction. 그런데 아까 조건이 뭐였지? 꼭 한 단어를 추가를 하라 했지. 근데 여기서는 아까 뭐고 to가 없었으니까 그지?
여기에 to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to 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활용해서 써라. 뭐 그 뜻으로 문제를 낸 것 같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을 쓸지도 모른다 했어요. 지금 빠진 말이 뭐죠? 그렇죠.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말이 빠졌다. 그지? 자, 보니까 to 달성하다가 뭐죠? 여기도 보니까 to가 없지? to가 없다. 그지? 없으니까 to를 쓰고 달성하다 achieve 맞아? 그 다음에 뭘 달성한다 했죠? 비현실적인 목표라 했으니까 impractically 비현실적 목표가 goals니까 여기다 그냥 계속 쓸게요. impractical 그 다음에 goals.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직 덜 적은 게 있네. 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so, as. 아, 이거는 지금 이거 말고 지금 저걸 다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네. 맞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만약에 그냥 영작을 한다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To achieve impractical goals 이렇게.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보기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영작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나? To achieve in practical goals 이렇게 적으면 그냥 간단하죠,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가 아직 안 적은 게 굉장히 많네, 그지? 이걸 다 적어야 되니까 봅시다. 자, to achieve. 자, 뭐가 빠졌죠? 여기 보니까 so as가 빠졌네. 아, 이거는 우리가 뭐 하기 위하여 할 때 요 앞에다가 in order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는 안 쓰지만 so as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둘 다 쓴다 했죠. 여기서는 so as가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네요. so as t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뜬금없이 뭐가 나와 있노? 비동사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먼저 뭐부터 적으면 되겠나 여기서는? 그러면 목표부터 적으면 되겠죠. achieve goals.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라 했죠? 비현실적인 목표라 했으니까 이거를 관계 대명사절로 바꾸면 되겠네요. which are impractical.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썼을 때는 그냥 영작을 했을 때는 아까 내가 어떻게 적었죠? 비현실적인 목표 할 때 어떻게 적었지? 앞에 거 그냥 빼고 뒤에 거만 적으면 practical goals 이렇게 적었죠, 그지? 이렇게 그냥 적는다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왕 적었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래 적은 것과 이래 적은 것의 차이가 뭐겠노? 짧다 길다 그 차이밖에 없어. 이렇게 만약에 적었으면 구태여 impractical이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절을 지금 동원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면 이렇게 적는 것보다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라고? 응? 비현실적인이라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또 뭐가 빠졌지? 뭐 여기도 뭐 당연히 투부정사가 빠졌겠지. 자, 그 남자 일찍 식료품 가게에 도착했으나 결국 이랬어요.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표현이 뭐가 돼야 되겠노? 응? 그렇지. only to 구문이다. 그지? only to. only to. 이때 쉼표 찍어야 됩니까?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찍는 게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니까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only to 그 다음에 find 앞에서 뭐뭐를 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을 뿐이다 뭐 발견했을 뿐이다 깨달았을 뿐이다 이렇게 할 때 동사를 꼭 find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식료품 그 가게가 문이 닫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find 가게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it하고 이게 가게가 어떻게 됐다고? 닫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closed 그래서 close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 부분은 오형식 그 구문입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자, 4번에는 보면, 자, 한국 팬들은 뭐 어떻다고? 매우 흥분했다 했죠? 흥분했다는 말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매우 흥분했으니까. 매우라는 말은 여기에 있어, 없어? 없네, 그지? 근데 어떻게 하나? 바로 이거, thrilled, 이거죠. thrilled라는 말 자체가 뭐고? 매우 흥분했다는 뜻이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thrilled. 아주 짜릿했다는 뜻. 그래서, thrilled. 근데 갑자기 색깔이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지? 자, 근데 왜 흥분했다 했지? 뭐 하고서 했다 했죠? 이게 사람의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감정의 원인을 의미하는 to 부정사를 쓰면 되네요. to see, 그지? see. 그 다음에 그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them 나타나다니 여기에 appearing이니까 appear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자체도 지금 뭐고 조금 전 3번 문장처럼 오형식 구문이죠. 지각동사, 목적어, 현재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빠진 게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는 않았다 이랬어요. 뭐뭐 할 만큼 뭐죠? 뭐뭐 할 만큼 잘이니까 여기 where이 나와 있네. 맞죠? where 그 다음에 enough to 그 다음에 판단하다 여기는 동사는 뭘 쓰면 돼? 여기 know가 있네. 그지? know. 자, 여기서 여러분들 know A from B 요 know 대신에 tell를 써도 돼요. tell 혹은 know A from B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 A와 B를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A와 B를 구별을 해내다. A와 B를 구별을 해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know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걸 했으니까 right 그 다음에 from wrong 이러면 되겠죠. wro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know from이라는 요 수구도 하나 알아둡시다. 자, 됐죠? 이 부사적 용법에서는 목적의 의미를 가장 잘 알아두시고 그 외에 결과를 의미하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투투용법, 인업투용법 이거를 같이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